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근로자 선택권을 빼앗고 일이 몰릴 경우 공짜 노동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밝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할 경우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월간 연장 근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다만 최대 연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총 연장 근로 한도는 현재보다 30% 줄여야 합니다.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일부 업종에서 11시간 휴식권 보장이 없는 걸로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시간 상한은 6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가 도입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여행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주 4일제, 4.5일제가 확산할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운영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이 밖에 과반수 노조가 사측과 근로조건에 합의했더라도 특정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대표가 반대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이 몰릴 때 집중 근무하고 더 쉴 수 있다면 효율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시즌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요구로 일부 IT 업계 개발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일제와 주 4.5일제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2시간도 안 지켜지는 현장이 많아 빈번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52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야근이 많이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법적으로 늘려버리면 거의 하루에 3분의 2는 회사에서 생활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 한 달 단위 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2주 연속 최대치로 일한다면 3, 4주 차에는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회사 업무의 연속성상 2주간만 생산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만성적인 과로를 조장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사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걸 합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더 얼마나 많은 초과 근로가 생기겠느냐. 여전히 관리자 눈치를 보는 직장 문화 속 장기 휴가 제도도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근무하는 친구들도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연차도 못 쓰는 판국에 무슨 이렇게 하냐. 정부와 기업이 유연화의 대가로 제안한 약속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자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A씨는 하루 12시간씩 엿새 동안 모두 72시간 일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동맥 경화증,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니까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한 주에 52시간 이상 70몇 시간을 막 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지난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노동부가 조사했더니 일부 직원은 주당 최대 81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렇게 장시간 일한 근로자들은 이후 충분히 쉬면서 연장 근로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남의 얘기입니다. 노동조합 있고 힘 있고 큰 사업장 이런 데는 진짜 그게 이제 몰아서 휴가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될란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업장들은 힘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도 일부가 장기 휴가를 떠나도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채용이 제도화돼야 현실적입니다. 인력 충원과 매칭되지 않는 노동시간 계좌제는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일은 더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번 정부 대책에서 연장노동, 휴식권 보장은 대부분 노사 합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기 등의 캠페인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